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안녕하세요.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은민입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124시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데요.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활동량이 적으면 허리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서 있을 때보다 허리 부담이 큰데요. 특히 몸을 앞으로 과하게 숙이거나 다리를 꼬는 잘못된 자세가 지속되면 그 부담이 3배 이상이나 늘어납니다. 이렇게 척추가 약해지면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 오늘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2대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한성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성인들도 그렇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허리 통증이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내십니다. 그만큼 허리 통증이 좀 흔한 질환이고 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허리 통증은 모든 사람이 살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허리 통증으로 이전에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들고 그래서 관심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척추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 질환이 아니지 질환임이 맞습니다. 또한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척추 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척추 질환을 흔히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소 구부정한 자세와 다리를 꼬고 앉는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경우에 허리 통증을 자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허리 근육에 부담과 긴장이 늘어나 척추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척추 근육, 골반과 척추가 비틀어지면서 근육에 부담을 주어 허리 통증을 자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교통사고나 작은 외상으로 인해서 부상이라든지 운동 부족으로 허리 주위의 근육이 약한 경우에도 허리 통증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만이 심하여 배가 앞으로 나온 경우에 무게 중심을 잡으려고 전체적으로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척추 후관절에 부담을 주게 되어 허리 통증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원인 때문에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허리 통증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 1년 내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허리 통증의 원인을 좀 구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허리 통증의 원인 구별하기 위해서 기간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허리 통증의 기간에 따라 급성 또는 아급성, 만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기간이 6주 이하인 경우에는 급성, 6주에서 12주까지를 아급성, 12주 이상의 통증이 지속될 경우 만성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먼저 급성 요통에는 염좌나 골절, 디스크 탈출증이 해당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급성 요통은 며칠간 꼼짝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가도 찜질이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1, 2주 정도 지나면 통증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됩니다. 환자의 90%가 6주 이내에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만성 요통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데 급성 요통에서 회복하지 못한 경우와 급성 통증 과정을 겪지 않고 서서히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 허리 통증도 초기에 바로잡지 못하면 만성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병원에서 진단받는 다양한 척추 질환들이 만성요통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흔히 알고 계시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 전이증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2주 이상 통증이 이어지는 만성 질환 중에서 말씀하신 척추관 협착증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흔한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만성 요통의 대표적 질환입니다. 네. 실제로 환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 질환은 노화와 함께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오른쪽 사진은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MRI 사진입니다. 옆에서 본 사진인데요. 붉은 원 안에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까맣게 막힌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척추에는 척추뼈를 따라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이것을 척추관이라고 부릅니다. 척추뼈와 인대가 심한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비정상적으로 뼈의 일부가 자라나고 인대가 두꺼워질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척추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와 디스크, 관절 등이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척추관이 좁아지고 내부에 있는 신경을 눌러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척추관이 연결되어 있는 목부터 꼬리뼈까지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한 곳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척추관이 좁아지는 원인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관이 좁아지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입니다. 네.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는 오랜 시간 압력을 받으면서 퇴행성 변화를 거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로 인해 척추관 내의 인대가 두꺼워지고 부풀어 올라 척추관 안쪽 공간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또한 뼈의 노화 현상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노인성 질환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환자의 90%가 실제로 50대 이상이고 또한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매우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성의 경우 노화와 함께 폐경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인대가 늘어나서 척추관 협착증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두꺼워진 뼈나 인대는 자연적으로 좋아지기 힘들기 때문에 자연적인 완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엉치부터 통증이 시작하여 점차 허벅지가 당기고 그리고 무릎 아래에서 발바닥까지 저림감을 느낍니다. 또 허리를 구부리면 통증이 완화되고 반대로 허리를 펼 때 통증이 심해지는데 주변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허리를 굽히고 다니시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허리를 숙이면 일시적으로 척추관 안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밤에 잘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 외에도 다리가 점점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감각이 무뎌지고 둔해지며 다리를 옮기기가 힘들어집니다. 눕거나 앉아 있을 때는 아프지 않다가 조금만 일어서서 걸으면 엉덩이나 다리가 당기고 시려서 조금만 걸으면 쪼그려 앉아서 쉬었다 가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또한 병이 진행되면 될수록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10분 이상 걷기도 힘들어지고 마비 증상이나 대소변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다리 쪽에도 통증이 나타나고 또 허리를 구부리고 걷게 되고 또 걷는 이 거리가 점점 짧아지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척추관 협착증을 먼저 진단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약물 치료부터 해서 물리치료, 재활운동치료를 처방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병이 심하지 않고 경미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만으로도 통증 호전이 되고 기능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비이술적 치료로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신경 성형술과 풍선 확장술이 있습니다. 이런 시술 방법들은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며 시술 시간도 짧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자,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2대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떻게 불편하세요? 걷는 거는 한 30분 이상 걸으면 좀 불편하고요. 아직 다리까지는 아닌 것 같고, 허리를 옛날부터 좀 많이 썼기 때문에, 몸이 좀 약한 편이고, 네. 허리를 바로 서면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게. 쉽게 말해서 뿌리 없는 나무처럼 이렇게, 그런 정세 같고, 그 꼬린 자세는 일단은 많이 힘들어요. 네. 그리고 바닥에 그냥 식당 같은 데 밥을 먹으러 가면 의자에 앉을 수는 있어도 바닥에 앉아서 먹으면 엄청 힘들고요. 네. 실례지만 지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69살이에요. 69. 자,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하셨나요? 네, 좀 오래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갈수록 좀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허리만 아프다고 하셨는데 앉아 있을 때 바닥에 쪼그려 앉을 때 아프다고 하셨고 그리고 네. 굽히기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네. 걸을 때는 괜찮으세요? 어디가요? 걸을 때. 걸어 다닐 때는 괜찮으십니까? 그럴 때는 이제 걷는 운동을 많이 하라 해서 네. 한 30분서 이 걷는 거리도 걸어가는 거리도 한 30분 이상은 못 걸어가겠대요. 힘이 네. 들어서. 그러면 30분 정도 걸으시면 허리가 네. 아프신가요? 아니면 다리가 아프신가요? 그런 정세는 별로 없는데 이제 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 30분 지나고 네. 나면 좀 아프기 시작하네. 네, 지금 증상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만성 허리 요통, 허리 통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보통 척추관 협착증일 때는 이제 허리보다도 다리 쪽으로 당기고 저린 증상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서 네.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 같은 것도 좀 받아도 네.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허리 그거 네. 견인하는 거 아니습니까? 네, 견인 그런 치료. 거 물리치료 이렇게 좀 해봤어요. 네. 특수치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더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시다면 지금 병도 오래되셨다고 하셨는데 정밀 검사는 MRI 검사는 혹시 해 보셨습니까? MRI 검사는 안 해봤습니다. 네. 지금 봤을 때는 척추관 협착증보다는 다른 원인, 예를 들어서 디스크 초기이거나 그리고 네. 척추 후관절 증후군 같은 다른 병이 의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아프시다면 가까운 전문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들겁해 놓게 지금 이러고 네. 있는데 네. 그래 이제 지금 그동안에 병원을 들기 전에 나름대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법이 어떤 거는 나쁘고 어떤 거는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허리 후관절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벼운 체조나 요가 그리고 걷기 운동 정도로 먼저 시작을 해 보시고요. 네. 무리하게 점프를 뛰는 운동이라든지 등산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운동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죠. 그 정도만 네.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결된 전화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네. 저는요, 15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한번 받았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바닥 일을 고기잡이를 하니까 우리 아저씨하고 둘이서 바닥에 이제 좀 계속 다녔었어요. 네. 다녔는데, 작년부터서 아예 걸음을 못 걷고, 이래 돌아밀지도 못 하겠고, 옆으로도 못 돌아가고, 아예
잠은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서 그 MRI를 찍었었어요. 네. 네, MRI 안 찍고 CT를 찍었어요. 네. 네, CT를 찍으니까 뭐 이 무릎은 안쪽으로 퇴행성 관절이 다 안쪽으로 두 쪽 다 있고요. 네. 그다음에 허리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인데 네. 지금은 뭐 수술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운동도 하고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고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물리 치료도 좀 받고 침도 맞고 뭐 약물 치료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걸음을 못 걸었는데요. 네. 그리고 왼쪽 이 그 엉치 있잖아요. 네. 왼쪽 이 엉치하고 이 허벅지하고 이렇게 막 아파서 막 도저히 끈을 못 걸어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처음 그때보다는 작년보다는 약물 치료로 계속하고 이러니까 견딜만은 해요. 네. 네. 그런데 바다에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아저씨도 몸이 안 좋아서 혼자 다니는데 제가 같이 가야 되는데 바다 갔다 오면은 집안일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파서. 네. 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네. 66입니다. 네. 그러시고 15년 전에 디스크 수술하셨다고 했고 지금 왼쪽 다리 엉치하고 다리 네. 쪽으로 통증과 저림을 느끼시고 계시다고 네. 하셨는데 네. 지금 걷는 거는 얼마나 걸으실 수 있으세요? 몇 분이나 몇 미터 정도? 걷는 거는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저 밑에 바닷가에 왔다 네. 갔다 하면 30분, 빨리 가면 30분, 왔다 갔다 하면 30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뭐 그물 그냥 빼다 빨리 가서 내오라고 해서 조금 네네. 그대로 오는데 이 이 발등위에가 막 화끈화끈한 불이 날라는 거예요. 네. 불이 날라고 네 그러고 너무 많이 걷는 거는 못 걷는 거예요. 네. 좀. 30분 정도. 네네. 네. 그리고 그 엄지 발가락 큰 발가락 있잖아요. 네. 거기 그 뼈가 그 양쪽으로 다 이렇게 아파요. 오른쪽 발가락도 뼈가 아프고 왼쪽 발가락도 뼈가 아프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일 더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잠을 이렇게 바로 누우면은 통증이 좀 없는데요. 네. 왼쪽으로 눕든 오른쪽으로 눕든 누우면은 그냥 한 네. 5분 정도만 5분도 안 돼요. 네. 돌아서 조금 있으면 바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앉으실 때는 괜찮으신가요? 근데 제가 앉은지를 못해요. 앉아 있을 때는 더 네, 심해지고. 앉으면은 이 허리가 막 화끈화끈하고 불이 날라 그러고 썰이고 따갑고 그래요.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디스크 수술을 하셨다고 네. 했는데 네. 지금 증상을 봤을 때도 디스크 증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마도 네. 디스크 하고 나서도 허리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일을 말씀하신 하시고. 대로 무리하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 발 쪽으로는 관절염 증상도 보이고 허리 쪽으로는 지금 디스크 증상이 아마 재발되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병도 심해지면요. 네. 허리 디스크에 척추관 협착증이 겹쳐서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직 30분 이상 걸으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까지면 무리하시지 마시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좀 조금 더 받아보시면서 네. 관리를 잘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치료를 네. 계속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그 네. 고기잡이 일을 하시는 거 좀 강도를 줄이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일을 하시면서 무거운 것도 많이 드시죠? 네. 네. 그런데 바다에 가면 일하는 자세가 굉장히 네. 옆으로 뼈두마에 앉아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세가 첫째는 안 좋는 거예요. 앉아서 하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일단은 그러니까 바다를 도저히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눈 탁 감고 지금 네. 이제 또 뭐 한 4월 29일 날인 그날이 이 발을 제가 계단을 잘못 짚어갖고 다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네, 갈 지금 수가 여러 없어가지고요. 문제가 네. 지금 많이 겹치신 것 네. 같은데 이제 치료 저희가 받는다고 못 가서 예예.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사람은 뭐 병원에 수술하면 안 된다 그러고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러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네. 이어서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한번 이제 수술 치료 방법이라든지 비수술적 치료라든지 네네. 또 수술 후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네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머님께서 계속 좀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좀 네. 관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한성훈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심하지 않을 때는 비수술적 치료로도 가능하다고 하셨죠? 네.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지 않아서 수술을 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서도 운동이나 물리치료만으로도 증상 호전이 되지 않고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비수술적 치료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신경성형술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성형술은 먼저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특수 카테터라는 가느다란 관을 이용해서 꼬리뼈를 통해 문제가 있는 신경까지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 물리적으로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또한 염증 완화제와 유착 방지제 같은 약물을 주입하여 신경의 염증 및 부종을 감소시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의 비수술적 치료인 이 신경성형술의 장점이라면 무엇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신경성형술은 일단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따라서 10분 정도의 짧은 시술을 받고 한두 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한 이후에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술 후에 통증의 호전이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1-2주 정도의 시간을 갖고 서서히 호전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 절개가 필요하지 않고 통증이 크지 않아 고령자나 당뇨병 환자, 심장질환자,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치료로 신경성형술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또 다른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풍선성형술이라는 것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던데 이런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풍선확장술은 신경성형술에서 한 단계 더 진보된 시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좁아진 척추관 안쪽으로 풍선을 삽입해 물리적으로 공간을 확보해 시술하는 방법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소 마취를 한 다음 척추의 꼬리뼈를 통해 풍선이 달린 가느다란 특수 카테터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테터의 관을 통해 약물을 넣어 풍선을 부풀려서 좁아진 척추관을 직접적으로 넓혀주는데요. 눌려있던 신경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혈관계통의 협착에 널리 사용되던 것을 척추 질환에 적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풍선확장술은 시술 시간이 20분 내외로 매우 짧고 또 한두 시간 정도의 안정을 취한 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신경성형술과 마찬가지로 고령의 환자나 당뇨병,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신경성형술보다는 달리 협착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 그리고 신경성형술이나 이렇게 풍선 확장술 같이 비수술적 치료로 다 좀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너무 심하거나 이런 비수술적 치료들이 좀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수술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수술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네, 먼저 수술은 보존적 치료로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호전이 되지 않고 하지마비 증상이 생긴 경우, 또 말초신경 증상이 심하고 근력이 약해진 경우, 또 보행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수술은 척추관을 압박하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척추관을 넓혀주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 신경감압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감압술은 전신 마취 후 미세염경을 보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와 뼈를 약간 긁어내는 수술 방법입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수술 전에 붉은 원 안에서 까만색
디스크와 인대로 인해서 척추관이 좁아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 사진에서는 수술 후 모습에서 붉은 원 안에 시원하게 신경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미세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부 절개로 수술이 가능하여 수술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원 치료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매우 짧고 한 달 정도 보조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경이 넓은 범위에 걸쳐 심하게 압박된 경우에는 신경 감압술을 하게 되면 신경이 광범위하게 제거되어 척추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척추 유압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말씀하신 신경 감압술 외에도 또 다른 수술적 방법도 있나요? 네, 척추 유압술이라고 불리는 수술은 감압술로 인해서 너무 약해진 허리, 불안정하게 된 허리를 인공뼈 이식과 나사목 고정으로 튼튼하고 안정되게 만드는 수술 방법입니다. 다음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4번, 5번 사이에 전방전이증, 앞으로 약간 뼈가 어긋난 상태에서 디스크 간격이 좁아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 사진에서는 그 공간에, 좁아진 디스크 공간에 인공뼈를 삽입하였고 다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뒤에서 나사못을 고정해서 단단하게 안정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뼈를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뼈나 합성 물질로 된 인공뼈를 사용하기도 됩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하고 또 2주 정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3개월 정도의 보조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수술 후에도 허리가 계속 아프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서 허리 수술은 좀 피하겠다 이렇게 아예 마음을 먹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척추관 협착증 또는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고 재발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재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허리 수술을 권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꺼리시는 분들이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수술 후에 결과가 불완전한 경우도 많지만 증상이 호전되어 활동을 계속하면서 인접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술 후에 통증이 사라진다고 무조건 완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무리하게 허리를 사용한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허리에 충격이 가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수술했다고 해서 치료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위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많이들 알고 있는 허리 질환이 바로 디스크일 텐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디스크 자체가 병명은 아니고요. 허리 디스크의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추간판 수액 탈출증입니다. 척추뼈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하고 있는 말랑말랑한 조직인 추간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입니다. 디스크가 체중 부하 시에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뼈와 뼈가 부딪히는 충격에서 자유롭게 걷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뼈와 뼈 사이에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있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아프지 않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디스크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먼저 허리 구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환자의 MRI 사진입니다. 옆에서 본 사진인데요. 붉은 원 안에 요추 4번, 5번인데 까만색 디스크가 뒤로 탈출돼서 신경을 누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 사진은 정상인의 MRI 사진,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단면인데요. 까만색 디스크가 붉은 원 안에서 볼록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연한 중심 부위인 수액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질긴 외곽 부위인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수액은 탄력을 잃고 섬유륜은 갈라지거나 틈이 생깁니다.
또 섬유는 사이의 틈이 점점 커지게 되면 수액이 틈 밖으로 밀려나와 신경뿌리를 누르게 되어 심한 통증과 저림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허리 디스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디스크가 밀려나가거나 터지거나 하는 원인이 뭘까요? 네, 허리 디스크는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나 또는 허리 움직임이 심한 운동,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또는 갑작스러운 자세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세수를 하면서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과 마찬가지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PC 및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젊은 층에서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상담 전화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연결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생 네. 많습니다. 네,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저는 61세 된 남성입니다. 네. 지금은 허리 수술을 3번째 받았고요. 네. 95년도에 디스크 수술을 한번 받고 2000년도에 협착증으로 해서 4번, 5번에 핀을 박아 수술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잘 사용하다가 작년 연말 가까이에 네. 허리에 너무 통증이 심하게 와서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움직이기가 힘이 들어서 어느 병원에 찾아서 MRI를 찍은 결과가 네. 네. 3번 척추에 협착증이 또 생긴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핀을 꼽지 않고 네. 4번과 3번 사이에 지지대라는 것을 넣고 네.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술이 작년 2월 13일 날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수술 받고 난 이후에도 통증이 허리에 남아있고 네. 특이한 점은 수술 직후부터서 지금 현재까지 오른쪽 무릎, 네. 허벅지 안쪽으로 이래서 뭐가 하나 얹혀 있는 것처럼 작아도 아프질 아니하고 신경이 지금 마비가 된 상태예요. 감각적 보이고 예.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예, 예. 자, 지금 이거를 다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정확한 영상을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전에 2000년도에 협착증으로 4번, 5번 골 유압술 수술을 받고 나서 인전마디 변성으로 바로 위에 3번, 4번에 협착증이 생겼는데 그럴 경우에 보통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신경 감압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시 연장을 해서 골 유압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번째는 환자분이 하신 대로 인공물질을 그 사이에 껴 넣어가지고 공간을 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 이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3번째 방법으로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네. 그러기 전에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경 차단술 네네. 그거를 3차례를 받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변동이 없었고 네.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게 돼서 그 지금 지지대를 이은 걸로 그렇게 지금 네. 됐습니다. 이미 하셨고. 일단은 정확한 상태를 제가 봐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불안정 감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마디에 또 인전 마디 변성이 생겨가지고 또 병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조금 전에 며칠 전에 네, 다리가 이렇게 계속 무릎 주변에 감각이 없어서 네, 검사를 다시 했더만은 네. 4번 신경에 타격을 입었다. 4번. 4번 신경이 타격이 입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재활 치료를 하고 운동 치료를 하면은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허벅지가 어느 상태냐 하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기부스를 했다 풀고 나면 우리가 다리가 골아버리잖아요. 네네.
그 상태로 지금 엄청나게 골아버려 있는 거예요. 지금 감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예. 저도 이제 이런 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수술을 3번이나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3번을 거치면서 여기저기 이제 각각의 병원에서 서로 다른 수술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구조가 이미 다 망가진 상태에서 지금 병이 어떤 거라고 딱히 잡아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서도 일단 약물 치료하면서 재활 치료하면서 지켜보자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촬영한 영상을 갖고 다시 한번 전문 병원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참고로 네. 95년도에 수술 받았을 때는 다른 타 병원이었고 네. 2000년도와 이번에 수술 받았을 때는 같은 선생님한테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협착증 관련해서는 같은 선생님께 네. 받으셨는데 예, 예. 지금 그 상담하신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제 영상이라든지 MRI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셔야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나중에 방송 끝나고 따로 전화를 한번 주시면 더 예, 예. 자세하게 한번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네. 수술 전에 촬영한 MRI가 있으니까 네. 그걸 네.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연결된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아, 허리가, 예. 네. 제가 지금, 오른쪽이 마비가 제가 이거 못 일어날 정도였었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오른쪽은 괜찮은데, 또 왼쪽이 또 아프면서, 왼쪽으로 엉치하고 허리하고 지금 아파서 땡기고 종아리도 아프고 예. 네. 막 그러거든요. 네. 어머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2예. 네, 62세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그게요 35살 때 무거운 거 아유, 들고 그때부터 아팠는데 그때는 뭐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네. 그냥 예. 오래되셨네요. 30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엔 오른쪽으로 마비 증상이 있다가 지금은 오른쪽은 좋아지고 왼쪽으로 아프다고 하셨고요. 예, 예. 네. 걷는 거는 좀 어떠세요? 아 제가요 네. 뇌경색이 와가지고 왼쪽이 왔는데도 근데도 더 아파요 지금. 그러니까 종아리가 막 저리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뇌경색이 온 데다가 많이 좋아졌었는데 네네. 병원을 하고 그런데도 자꾸 종아리가 아프고 어제 또 매실 따느라고 네. 좀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프고 종아리도 땡기고 그 전에 주사 맞기 전에는 막 발까지 저리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게 내가 뭐 인근의 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니까 4번, 5번이 튀어나왔다 이러더라고요. 네. 주사는 몇 번 맞아봤는데 네. 그것도 뭐 오래 가지 않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서 지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4번, 5번 왼쪽 디스크를 진단받으셨는데 주사 치료 갖고도 오래 지속되지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까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다니시는 병원에서도 지금 시술이나 수술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소리는 안 하고 예. 네. 자꾸 뭐 주사 맞자고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가 사는 데는 좀 그 주사 맞는 게 뭐 척추에만 놓고 이러니까 그 네. 4번을 놓는 게 아니라 네. 그때 좀 불편하고 네. 막 맞아도 금방 뭐 아프고 이러니까는 네. 피하게 되더라고 병원. 네, 이렇게 이제 신경근 차단술이라고 불리는 신경 주사를 여러 차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아플 때에는 그 다음 치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경 주사는 보통 이제 3분의 2 정도 환자들에게만 효과가 있고 3분의 1 정도, 3명 중에 1명 정도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시술 또는 수술 방법인데 종류는 매우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찍은 MRI가 있다면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한성훈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허리 디스크가 좀 심하신 분들은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이 디스크의 구체적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허리 디스크는 허리가 끊어지는 통증은 물론 허리 방사통이나 다리 저림 증상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엉덩이부터 다리 발까지 저리고 바늘로 쿡쿡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덜하다가 허리를 숙이거나 앉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진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리 근력 약화나 감각 이상 또는 반사작용 이상 등이 있을 때도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허리가 아프면 일단 가장 흔하게 의심하는 게 디스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가 좀 헷갈리기가 쉬운가 봐요. 증상이 좀 비슷한가요? 네, 허리 통증이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은 허리가 아프면 단순 디스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과 혼동하기 매우 쉬운데요. 두 질환은 다리가 아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증상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준비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와 다리가 함께 아프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보다 엉덩이, 다리, 발 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젤리와 같은 디스크 물질이 신경을 누르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뼈나 관절과 같은 딱딱한 조직이 신경을 누르는데요. 디스크는 주로 한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양쪽으로 증상이 모두 나타납니다. 또 허리 디스크 환자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통증 없이 다리를 60도 이상 들어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상 증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스크와 협착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매우 많고 하기 때문에 전문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를 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치료를 받는 게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의 치료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허리 디스크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가벼운 증상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부터 시작해서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통증이 계속된다면 신경에 주사로 약물을 투입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신경근 차단술과 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테터를 이용해서 약물을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신경성형술 등 비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수술을 하고 싶다는 분은 많이 없으실 텐데요.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권유받아도 다른 허리 통증에서처럼 수술은 좀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허리 수술을 하면 주변에서 나중에 잘 못 걷고 그리고 평생 허리병으로 고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잘못된 편견 때문에 수술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리마비 증상이나 대소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또는 심각한 장애가 온 후에 뒤늦게 수술을 해도 증상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기 전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 방법으로는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과 척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의 수술 치료가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좀 대표적인 수술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허리 디스크에 있어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은 탈출된 디스크를 직접 제거함으로써 허리 디스크 수술 중에 표준 수술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신 마취를 한 이후에 수술 부위를 약 3cm 내외로 작게 피부 절개를 한 다음에 미세현미경을 보면서 튀어나온 디스크 조각만 제거하여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합니다. 수술 시간은 약 30분 정도 걸리고 부작용 및 후유증이 적을 뿐 아니라 회복 기간이 짧은 것이 장점인데요.
흔히 말하는 나사목 고정이나 인공뼈를 사용하는 수술은 단순 허리 디스크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 말고도 또 다른 수술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또 하나는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이 있는데요. 네. 약 7mm 정도 되는 가느다란 관으로 된 척추 내시경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작은 절개만 해서 네. 하기 때문에 피부에 손상도 적고요.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 부위까지 디스크까지 정확하게 위치를 시켜가지고 탈출된 디스크만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소 마취로 시술을 하는데 척추 주변의 신경과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여 하루 이틀의 입원 기간만으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해 수술에 부담을 느끼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나 고령 환자뿐 아니라 바쁜 직장인들 중에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여러 가지 척추 질환 중에서도 오직 디스크가 탈출된 환자에게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척추 측만증 등의 척추 질환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을 통해서 좁아진 척추관을 열어주고 불안정해진 척추뼈끼리 고정해주는 척추 고정술을 시행해야만 합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상담 전화 주셨었는데요. 지금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예, 아저씨가 네. 간암으로 네.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허리 요추 네. 상추 이쪽이 안 좋아가지고 네. 무릎을 제대로 못 걸어요. 그래서 네. 이걸 갖다가 간암이 있어도 이 치료를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요추 디스크 판정을 받으신 건가요? 네네. 저 아저씨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0 하나에. 네, 아직 많이 젊으신데요. 네. 간암 지금 혹시 치료 단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걸 다른 거는 안 주고 약물만 주가 약만 줘가지고 예 그걸 좀 먹고 조금씩 움직이거든 진통제 네. 해가지고 예 그리고 조금 움직이면은 허리를 잘 못 써서 일 나가고 또 누워야 되고 조금 눕고 좀 누워야 되고 이런 상태거든요. 네, 아마도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같이 겹쳐 있는 모양인데요. 간암이 있다고 수술이나 시술 같은 치료가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단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되면 전신 마취가 필요한데 그로 인해서 간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 수치만 정상이라면 치료받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가스는 지금 정상입니다. 네, 네. 그러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한성훈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오늘도 주셨는데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허리 디스크 같은 허리 질환은 사실 수술은 좀 재발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가 어려우니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허리의 경우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통증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부터 서서히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뿐 아니라 목과 어깨 그리고 다리 등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통증을 줄이려고 잘못된 자세를 취하다가도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평소에 바른 자세나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통해서 평소 허리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또 보통 짝다리로 서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계속 이런 자세로 있다 보면 골반과 척추가 틀어지기 때문에 서 있을 때는 양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잠을 잘 때는 척추의 활 모양의 곡선이 유지되도록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치고 주무시는 게 좋고요. 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단지 허리만 숙이기보다는 무릎과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구부려 가지고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일할 때 또는 운동할 때 갑자기 허리에 과도한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나이가 들수록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체중 조절이나 운동이 허리 질환에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이 허리 질환 때문에 운동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네. 하다 보면 아프거나 네. 또 이제 좀 버거우셔서 운동을 계속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도 걷기 운동 기본적으로 하고 계셨거든요. 좀 추천해 주시는 운동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통증이 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는 네. 가정하에 가장 추천되고 있는 운동 방법은 빠른 속도로 걷는 운동입니다. 보행이 가장 좋고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부담 없을 정도로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추천되고 있는 거는 수영. 자전거 타기인데요. 자전거 타기는 일본 이제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허리 디스크 있는 환자분한테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프를 뛴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오르거나 등산을 하는 운동들은 허리에 부담을 주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삼가하는 네.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등산을 가시면서 이제 걷기 운동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등산은 아무래도 좀 경사가 있는 네. 곳에 올라가다 보니까 무리가 되니까 등산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빠른 속도로 걷기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한성훈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선풍기나 에어컨 사용이 많이 늘고 있죠. 국민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 5년간 선풍기나 에어컨 과열로 발생한 화재가 38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는데요.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던 선풍기는 사용 전에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시고, 또 오래 사용해서 모터가 좀 뜨거워진 경우에는 사용을 잠시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에어컨 같은 경우는 실외기 전선을 미리 점검을 하셔서요, 낡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전문가를 불러 교체를 하시고, 또 실외기에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